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2025년도는 이제 상승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상승장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 영상에서 갖가지 근거를 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죠? 2025년도가 막상 시작이 되면은 1월도 있고 2월, 3월, 12월까지 매월 힘든 달도 있고 괜찮은 달도 있고 다 다를 것인데 큰 그림으로 보는 2025년도 주식 투자 전략 저는 이렇게 좀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 말이 법이 아니라 항상 이런 영상들은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본인이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제가 매매하고 있는 투자는 국장, 미장,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지금 투자 비중은 국장이 한 20% 정도 되고 미장이 한 30%, 비트코인 한 30%,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돈이 되는 것은 다 한다라는 주의고, 지금 미장과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장보단 여기 돈이 더 많이 들어있고, 미장과 비트코인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있고 국장은 단기 단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 전략부터 한번 보면은 국장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PBR 0.84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것이 0.7까지 내려갈지 0.8까지 내려갈지 0.84에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0.8이면은 여기 0.7도 있고 0.75도 있고 0.8도 있고 0.84도 있고, 이 금방 그 어딘가에서 막 겁을 주고 막 흔들다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 역사 수십 년 동안 반복됐던 역사였다. 그런 역사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 그 다음에 버핏 지수 역시 저평가 구간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죠? 저평가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로 반등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고 이 저평가가 더 내려갈지 한참 있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있다라고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도 저평가 종목이 무조건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저평가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 있고 한참 있다가 상승한 종목이 있고 상승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평가라는 것이 무조건 바닥을 얘기하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국정 안정이 돼야 되고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 이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정이 너무너무 불안정하죠. 이제 몇 달 뒤에 헌재에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될 것인데,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몇 달 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이고,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겠죠. 그죠?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일단 국정 안정 쪽으로 가겠죠. 그죠? 결국 국정 안정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지금 저하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주식은 선반영을 하죠. 그죠? 완전하게 국정이 안정화되기 전에 국정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면은 반응을 줄 수 있다. 좀 더 빨리. 그죠? 국정이 안정되고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말이고, 그죠? 선반영한다면 1, 2개월 걸린다는 말이고, 여기서 이제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중장기 전략, 지금 당장 상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등을 해줄 건데, 지금이 여기 위치인지 여기 위치인지 여기 위치인지 여기 위치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지나고 봐야 한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고평가고 여기 저평가면은 저평가 구간 그 어딘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중장기로 쭉 올라가는 섹터 종목을 사고 싶으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사모아가는, 야금야금 줍줍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바닥을 모르니까. 해서 저도 미장 비트코인의 비중이 많지만 국내에 기대하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 섹터는 저도 지금 줍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천천히 줍줍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달 전부터 매집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매집한 것의 20-30% 밖에 매집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1, 2개월, 3개월 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 갈 거예요. 천천히. 그럼 국장의 중장기 전략 사모아갈 것은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자, 우리나라가 하는 산업은 정말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가 기술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는 특정 섹터가 주도주 섹터가 되면서 몇 개 섹터가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섹터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특수장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대부분 좀 잘 올라줬지만은 이때 특별히 잘 올랐던 거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고, 그죠?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뭐 반도체에 올랐고, 그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주로 더 올랐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된 거,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거,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 또는 2위 정도는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빨리 댓글로 한번 써보시고요. 자, 다는 못 보더라도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칩워 확정, 칩이 반도체죠, 그죠?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의 슈퍼 301조 건 했다. 자,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갔죠. 거기에 핵심이 이제 인공지능 AI고, 여기 AI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죠? 미국과 중국 반도체 전쟁이 불보듯 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반도체에서 좀 위기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200개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요 정도죠, 그죠? 트럼프 미국에 이어서 모디, 인도도 K조선의 SOS.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선 필요하다, 한국 조선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잘 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차 탑인 테슬라 밸류체인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앞으로 우주항공에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고, 전기차 캐즘이 있다 그러지만 새로운 기술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하네, 이렇게. 한 번의 기술력 상승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소강 기간 지나고 여기서 기술 개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특정한 회사들이 더 치고 올라가서 또 한 번 기술 발전이 되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소강 상태 판매. 여기가 이제 캐즘이라 그런 거죠. 한 번 기술력 발전하고 좀 쉬는 구간. 그 다음 또 한 번 점프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또 2차 전지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잘하고, 그죠? K방산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내년에 미국과 손잡고 30조 수출 겨냥한다.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제약바이오. 올해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8조 원이다. 대형 계약, 플랫폼 기술 늘었다.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죠, 그죠? 이번에 로제 아파트도 빌보드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BTS 복귀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위하고, K-팝, 그 다음에 K-드라마, K-영화, K-음식.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섹터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 섹터에서 1, 2위 정도 하는 종목을 천천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보고 천천히 매집을 하면은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섹터, 그 종목이 잘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뭐 단기는 계속해서 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줄이고, 시장이 좋으면 비중을 좀 더 늘린다. 이 정도 차이고, 그죠? 일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일단 단기 매매자도 알아야 돼요, 그죠? 요것이 코어가 되고, 요것들이 관심 종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되는 것이 단기 테마성이죠, 그죠? 뭐 정치라든지, 갑자기 뭐 독감 테마가 분다든지, 갑자기 뭐 양자암호가 분다든지, 단기 테마는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1, 2주일 이렇게 돌고 이렇게 죽는 것이 테마고, 그 다음에 섹터주 매매는 시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여기가 움직여주고, 시장이 죽는다 싶으면 여기가 죽고 테마가 올라가는 단기 전략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미국장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좀 움직여줬었고, 최근에 양자암호가 참 강했죠,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요즘에는 AI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양자암호도 AI 때문에 발전이 더 빨라지고 있고, 그죠? 결국에는 지금 4차 산업인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 이 AI의 핵심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AI 기술 개발 회사, 그 다음에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전력 공급,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M7, 매그니피센트 7이 계속해서 중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내년에 상승장을 보는 가장 큰 요인이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돈을 풀 것이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중국이 여기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풀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정 안정이 되면은 다시 또 자리보기에서 돈을 풀 것이고, 전 세계가 돈을 푸는 해가 된다. 코로나 때 경험하셨죠, 그죠?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세세한 섹터까지는 공부하기 힘들다. 지수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계속 미국의 지수가 눌림목이 올 때마다 줍줍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상승장이 오면은 지수가 상승을 해줄 거니까, 그죠? 대표적인 미국 지수 추종 ETF 보면은 미국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고 싶다. 여기랑 얘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솔 여러 가지 펀드 운용사들 많죠. 뭐 코덱스, S&P 500, 타이거, S&P 500. 국내에서 사신다면 이걸로 사시면 되고, 미국 직접으로는 뭐 스파이, 부
그죠? 대표적이고 2배 레버리지로 사고 싶다 SSO. 자, 3배 레버리지 U 프로. 레버리지를 잘 못 쓰면은 나쁘고요. 레버리지를 잘 쓰면은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중요한 거예요. 집을 살 때도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락을 견딜 수 없으면은 레버리지 사시면은 폭망이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떨어졌다. 1배 추종하는 얘들은 똑같이 20%가 떨어지는데 얘는 40%가 떨어지고 얘는 60%가 떨어져요. 반토막이 금방 나버립니다. 얘는 올라가면 3배 벌어야지 여기만 생각하시다가 다 망하는데 내려갔을 때 3배를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스닥, 코덱스 나스닥, 타이거 나스닥 이렇게 있고 미국 직접 투자는 1배 QQQ, 2배는 QLD, 3배는 TQQQ, 필라델피아 반도체, 코덱스 타이거 미국 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1배 XOXX, 2배 USD, 3배는 SOXL. 미국 중소형주가 좀 덜 갔죠. 그죠? 내년에도 덜 갈지, 덜 갔으니까 내년 더 많이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중소형주 참고해 본다면은 IWM 2배, UWM 3배, URTY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안전하게 1배 본인이 견딜 수 있다. 2배, 3배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지수 투자를 대표적으로 한다. 항상 눌림목만 기다려라. 올라갈 때는 기회 안 주고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출렁출렁 주잖아요. 줍줍 하면 된다. 줍줍. 조금 출렁했을 때는 조금 줍줍. 많이 출렁했을 때는 많이 줍줍.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할수록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금 대세 상승에 들어갔죠. 난 절대로 비트코인 하지 않을 거다. 안 하시면 돼요. 그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 한다 그러시면 역시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그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고점 대비 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기회가 꼭 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요걸 참지 못하고 다들 포모에 여기서 산다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집을 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 역시 지금 상승 다음에 조정인데 그냥 야금야금 줍줍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제발 고수가 아니고 초보분들은 잡코인 하지 마세요. 그죠? 코인 종류가 수천 개입니다.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도 잡코인 중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코인으로 망했다. 거의 다 잡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망한 적이 없어요. 잡코인은 이 등락이 크기 때문에 고수들은 잘 잡아서 큰 수익 내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초보분들은 여기 사서 상패 그냥 바로 되는 거 허다한 게 잡코인이에요. 자, 시총 1위 비트코인 하나 더 한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 초보분들은 여기까지만 검증된 것만 상승 다음에 눌림목에 야금야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020년도 상승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돈이 풀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폭락을 했죠. 그죠? 왜 하락을 했나요?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고 자, 지금 금리가 인상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시기에서 이제 겨우 3번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아직 금리 인하할 것이 한참 남았는데 지금부터 돈을 푼다. 자, 요거 인플레 압력을 주겠죠. 그죠? 처음에는 돈 풀어서 좋다고 올라가다가 다시 만약에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증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2025년도 중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2026년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대세 상승 급등장 다음에 폭락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벌었던 사람들 오히려 더 손실 보고 나왔죠. 그죠? 요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이 근방 어디쯤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제는 익절을 하자, 주식 비중을 줄이자,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이제 좀 하락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제가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이 상승이 너무 달콤하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그죠? 하지만 상승 다음에 또 이것은 폭락을 올 것이다.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면은 코로나 고점 때와 같이 이번에도 외칠 거예요.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서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실시간으로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다음에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25년도 상승장 큰 그림만 보면은 내년에 청사진만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미증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흔들림이 항상 많았어요. 쉽지는 않다. 그죠? 그런데 상승장이라는 큰 가이드를 잡고 있으면은 하락할 때 너무 무섭지 않겠죠. 그죠? 오히려 줍줍의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큰 가이드만 가지고 있어도 조금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 갑자기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뷰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인지를 하시고 주식은 생물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저는 2025년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고 정도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무조건 해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2024년도 수고 많으셨고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